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당히 총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얘기했었지만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외교 관계나 국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지정학적 이치를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편견을 벗어난 어떤 객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했었습니다. 이건 원래 자전거 옷인데 이거를 또 활용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다리 각도나 이런 게 원활치 않았을 때는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충격이 이 관절이나 이런 데 오지 않기 때문에 몸이 틀어져 있을 때 그걸 이제 완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삐뚤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관절이나 발목이나 어떤 발의 어느 부위에 부상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척추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또 척추와 골반이 틀어지면 근육이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 신경작용이나 그 심폐기능, 운동기능 저하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 작용이나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신체의 어떤 위해 기능, 저하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정 달리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옷들이 좀 쌀쌀할 때는 오히려 활용을 합니다. 이제 가벼운 러닝, 왜냐면 지금 빨리 체력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폐기능을 떠나서 이 다리 근육이라든가 발목,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제 이제 발목을 아킬레스건 수술해가지고 지할 안에서 각도가 안 나오고 틀어진 거, 이게 제일 문제고, 그러다 보면 재활 운동을 하다 보면 반대편 다리에 무릎이라든가 틀어진 무릎 아킬레스건, 왜냐면 아픈 쪽 다리는 내가 조심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다치는데, 오히려 반대편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절이라든가 반대편 다리의 아킬레스건, 그다음에 티추 바닥에 좀 무리가 많이 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집중하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에서 사이클에서 주로 이제 뭐 가벼운 러닝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그 자전거 옷들을 오히려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또 한여름철에도 그 팔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 팔을 입고 달릴 수도 있고, 마스크도 이게 마찬가지고, 자전거 마스크인데 이게 자외선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시커멓게 타버린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타다 보니까 좀 모자를 쓰고 최대한 가려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귀마개가 아니고 요거는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이게 헤드셋은 아니고 말하는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닌데, 그 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음악 또는 그다음에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이 발목이나 이런 게 하체의 근육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내가 듣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뭐 듣습니다. 뉴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뭐 땀 뭐 이런 거는 뭐 한여름철에 뭐 두꺼운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전거 자전거 옷들이 입고 나가면 옷이 뭐라 가지고 이게 무슨 옷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딱 보면은 괜찮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적당한 추이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입고 나와가지고 뭐 이게 무슨 옷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옷에 그렇게 많은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론 오토바이 때문에 뭐
BMW 세트로 사긴 했었죠. 이게 상당히 고가고 이제 원래 안 사는데 50% 세일하니까 샀는데 상당히 이게 많이 비쌉니다. 이렇게 짝퉁도 비싸고 주로 중국산을 많이 있는데 그것도 가격하게 보니까 싸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옷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그것도 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관계를 보면은 전에도 처음에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집권자들의 어떤 관계를 쉽게 말해서 이제 소련의 유성 국가들이 다 나토에 가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푸틴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경제인들은 KGB 출신들 기존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러시아는 자원적으로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원을 판매하다 보니까 자원을 판매하다 보면 그걸 가공해서 파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좀 뒤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체제가 좀 그렇죠. 근데 그 러시아 국민들의 삶과 집권자들의 삶의 격차가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뭐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일당 독재, 정치 권력을 일당이 독재하고 또 이렇게 또 특히 자유민주국가, 자본주의국가 교역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권력과 유착한 세력들이 경제를 독점하는 과정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권력의 어떤 그런 현상들 그다음에 또 그 IT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또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유민주국가에는 그러한 어떤 통신기술 발달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하지만은 국가가 그것을 남용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정치 권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어떤 힘의 남용이라든가 불공정한 행위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러시아 국민이 아닌 집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민주협법 질서에 따르는 국민의 위임을 받는 이 세력과 그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쉽게 말하면 정의를 위해서 일당 독재를 하는 세력간의 대결이 됩니다. 그러면 대결이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는 이쪽도 옳고 이쪽도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강요하지 않는 것이 또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강요를 하죠. 자유민주를 배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나 가능하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미국을 좋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추종했다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 북한을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한에서야 북한이 좋다고 말을 해도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뭐 국가보안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촉되지 않은 이상 괜찮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어떤 북한의 뭐 김일성의 서적 출판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남한 방송만 봐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당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어떤 형평이나 원리로서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모르고 막연히 그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이상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 억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야 됩니다. 단지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했을 때는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건전한 사고의 영경을 키워한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가 한 번씩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개괄적으로 즉석에서 이렇게 좀 올리고 좀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은 저도 투쟁 중이고 극복할 일들이 많고 제가 이미 그 받아야 할 교육과 그다음에 뭐 종교적으로 환란 이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수립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정말 거짓말과 불합리화, 차별과 이런 거를 더 많이 겪을 필요성이 아직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투쟁하고 투쟁? 투쟁이 뭐 유혈혁명, 폭력혁명, 독재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향이 그런 이야기들을 근본적으로 즐기러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게 뭐 사람의 조직에 충성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얘기할 때 기본 줄기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할 때 거짓말을 하고 선동훈정한 사람들은 이게 한 1, 2년 아니면 또 한 몇 개월이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접촉이 잦은 사람들은 불과 며칠, 일주일 만에 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거짓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데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이 통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정치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의 사이비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단계의 그러한 어떤 거짓말이 이렇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연대의식 이렇게 뭐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깜짝 놀라는 게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국민의힘이 신천지에 유착되지 않았느냐 이럴 때 국민들은 많이 놀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에 그 무당이라든가 도인들 그 풍수지리나 사주에 이렇게 결여된 어떤 그런 것들 최순실의 무당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깜짝 놀라죠.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사기라겠습니다. 그 원래 제자 백가 시대, 추주 전국 시대에 어떤 학문이 이렇게 발달했을 때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 풍수지리 보다가 칼 맞아 죽습니다. 뭐 수시로 뭐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쟁은 실용적이고 팩트거든요. 왜냐하면 작전을 잘못 짜고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지형지물도 있겠지만 한순간에 이게 딱 그 가버립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뭐 풍수지리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다가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운을 믿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뭐 평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평화의 시대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 상리학 질서입니다. 이렇게 이 우리나라에 상리학이 들어온 것이 뭐 상리학이 아니라 유학이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인데 유학이 들어왔다는 거 유학은 그 제자 백가 시대 전쟁이 난무했던 시대 팩트입니다. 이렇게 유학이 이것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주희의 상리학 이것이 고려시대에
조선시대에 유행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뭐 사문난적이나 기타 어떤 편견에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는 풍수지리설이 춘추전국 시대라든가 전쟁의 시대는 풍수지리설 갖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팩트라든가 뭐 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에 대해서 뭐 빌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판단력과 실천력, 그다음에 준비 훈련, 그다음에 계획이 이 모든 걸 좌우한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풍수지리라는 거는 자연 뭐 지형 징후를 이용해서 작전에 유리한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지형의 특성이라든가 우리의 특성을 활용해서 정치나 무역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타락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사람의 어떤 풍수, 뭐 집자리나 묘자리나 이런 것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고 대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숙명론에 빠지게 하는 이런 사입으로 유학이 타락했습니다. 상리학의 편견, 그 유학에 결부된 원래 유학에 과연 제사를 지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냈다라면 사람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행사 징후로 말하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사기 진작을 한 유흥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선정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이렇게 하였을 것인데 전쟁 시대에는 이거를 평화의 시대에는 사람을 속이는 쪽으로 이제 악용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으로. 또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배층을 형성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참설 도선의 도참 이런 사람들이 어떤 뭐 사회 지배층이나 성리학적 질서가 사회 지배를 형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성리학이 정말 나쁜 건 걸까 하는데 그래도 무속 신앙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었습니다. 단지 저상을 숭배하고 사회질서의 신분의 차별을 뒀다는 것이 있었지만 무속은 그보다 더 안 좋은 인권 탄압이 성리학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첫째는 순장,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을 제사 지내는 순장 제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리학 시대에는 무속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도 한 시대에는 사회 지배층이었지만 성리학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문화가 같다라고 하는 저기 남미에 보면 거기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자기들은 현세의 복락을 누리겠다라는 생각 또는 죽은 다음에 복락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또 모르죠. 죽은 사람들도 스페인의 어떤 그 당시의 성직자들의 말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마약에 취했다기보다는 죽은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죠. 죽은 이후에 사후의 복락을 나는 누리리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를 흘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 세상 뭐 가뭄이나 질병이나 굶주림이나 이런 걸 내가 해결해주고 영적으로 이들에게 내 피를 뿌려서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죽으면 나는 그 대가의 어떤 희생의 대가를 받지 않나, 제사와 희생의 대가를 나는 받지 않나 해서 그런 세뇌로 그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의하면 굉장히 이렇게 뭐 피를 많이 흘려야만이 그게 또 피를 많이 다른 사람이 뒤집어쓰야 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인하게 위에서 굴려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 그런 현상을 보면서 다음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도 올라가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좀 약간
기쁨에 찬 표정이었다. 그래서 마액이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장 제도와 과거의 기록은 없지만 본 사람이 없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아마 그러한 현상들이 무속 신앙이 있지 않았나. 근데 어떤 뭐 무속이 세계를 지배하고 진취적이었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비인권적인 인권 탄압적인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전통 문화로 옹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걸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연결해서도 안 되지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연결을 할 때는 상리학도 그 나중에 한참 발전한 거였다. 그다음에 전쟁은 생존을 위해서는 실리적이었다. 그다음에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게 어떤 편견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편견 부려가지고 뭐 내가 누구를 죽일 수 있다, 중국 무협 막 이렇게 행위 퍼포먼스 해가지고 바로 죽습니다. 그때는 팩트, 그때는 행동, 진실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일수록 어떤 사이비성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전쟁이 난무했던 정치 이런 세력들 간에는 중세는 사상과 학문이 발달했다. 가장 발달했고 아직도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막 평화가 좋아요, 뭐 자기는 평화 수호신처럼 얘기하는데 힘없이 아까 말한 팩트 없는 역시 평화를 지키는 거는 국제 정세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안정돼 가지고 그런 것일 뿐이지 러시아처럼 결단을 푸틴처럼 결단을 내리면 진짜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평화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평화 외치기 이전에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도 평화가 정말 나에게 행복인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아까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내가 뒤집어 써서 내가 육체적인 복락을 누리고 질병이라든가 배고픔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가뭄 없이 자연재해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복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가 아니면 반대로 죽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내가 희생해서 내 피를 뿌리며 희생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영혼 속에서는 그러한 어떤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엄청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회에 이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무속 신앙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순장터는 있지만 그러한 것을 기록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의 기록도 물론 없습니다. 있다 하지만 그 나중에 쓴 기록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역사 기록들이 우리 민족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가정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정말 이 정치 이 선전성덕에 많이 우리가 희생을 당하고 있고 또 민족주의라든가 국가주의 이것이 독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근대사에서 보면은 히틀러의 어떤 가스와 또 갑자기 생각했는데 히틀러가 생각한 그 인종이 아무튼 그쪽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주의 이런 거 국수주의 우리 국가는 주변 국가보다 잘났다 우리 민족은 주변 국가보다 훨씬 잘났다라는 이러한 생각 교만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세계의 어떤 힘적 팽창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발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발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과정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인권, 그들이 고통받지 않는, 특히 정치의 고통, 정치 사이비에 넘어가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고, 그다음에 또한 어떤 경제적인 사이비에 의해서 그들이 틀리지 않고, 그다음에 또 종교적인 사이비에 복종하여서 그들이 어떤 현세의 어떤 자기의 물질적 손해와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영원한 영원한 불법의 자로 남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어떤 그러한 평등과 존중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과거에 자기가 겪지도 않았던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어떤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에 빠진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러한 아픔은 지금도 다른 어떤 국제 질서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처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해결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강제적으로, 아니면 국제 상황에서 전선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좀 경제가 좀 잘 산다, 우리가 살만하다 해서 교만해서 배타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북한 주민이나 중국 주민이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아니면 또 중동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이슬람에서 사람 숭배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처럼 그 사람들도 정치나 종교의 어떤 차이비성,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그들의 어떤 노력할 기회를 보장하는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정치 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유전자적 우월성이라든가 국가적, 민족적 우월성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이 세계 전체 인류 총 토탈에서 내가 받는 이런 물질적 혜택들이라든가 자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했던 게, 충돌했던 사람들 간에 화해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 관계는 과거로 적대 관계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대했던 사람들도 지금 그 사람이 관념이 바르고 해결했다고 그러죠. 관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고 정확하다면, 과거의 행실을 떠나서 좀 그 사람이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이고 형제라고, 같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인류애로서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항상 분열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무속이 나쁜 것이 그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제사 지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루한다거나, 그 사람을 지내서 영혼을 이루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영혼의 혜택을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세속적으로, 자연적 어떤 재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편으로 그걸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게 비과학적입니다. 그런 무속들. 그다음에 언제 태어났느냐, 태어난 일시라든가, 그다음에 집이 어디서 사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뭐 내가 물질의 차이가 난다거나 조상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신문사에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과 권력이 없으면 그런 게 현실이죠. 항상 우리가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정치적인 얘기는 사실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듯이 그 세상은 인간은 이 저직화를 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어떤 동물 사파리에서 하울렘이라고 그러죠. 이런 저희처럼 인간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더 구성이 되고 더 그게 동물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이렇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거 같은 경우는 자기만이 너무 가지려고 하면 반대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몰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서로 죽이고 하는 그 험난한 것이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국이 옛날 과거의 제국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문화를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력들이 적대감을 갖고 연합해서 공격하면 이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배당하고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절대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게 허무주의, 무정부주의로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옳은 일을 실천할 때는 또한 조직화를 돼야 됩니다. 유교? 유교는 제가 말했죠. 상리학적 유교는 좋지 않지만 전쟁 시기에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시대의 유교는 진리였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주고 평천하. 자기 자신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의 어떤 도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유교에서 그렇죠. 잘 되면 나의 권력으로 행포를 부리는 사람들의 가족과 친지들이고 저조의 친구도 저조는 용서했지만 너무 행포를 부리니까 주변 장수들에서 사형을 당하고 또 내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내가 말을 하고 만나야 잘못된 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숨어 있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내 가족은 알죠.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악랄하게 무시한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또 가족의 무서움은 이제 내가 극복해야 할 역량과 환란의 차이입니다. 환란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는 이기적이고 이 폭이 그릇이 작습니다. 근데 환란이 크면 클수록 이게 넓혀지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가족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 도움을 줄 경우는 세속적 육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종합적으로 아니면 사후 세계나 이 육체적인 삶 이후에 영속적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 환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나의 역량을 키워주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도 보면 사회에서 가끔 가다가 부모의 어떤 아동 학대 때문에 뭐 먹지도 못하고 굶고 두드려 맞다가 탈출해서 정말 뼈만 남아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걸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는 일도 발견되고 정말 이렇게 어린 말도 못하는 애들이 마주 죽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적 질서가 맞지 않다는 것이 효도는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린애들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어떤 5차 5 환란을 겪었을 경우에는 또 5차 5 환란의 크기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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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5 환란의 크
이 카르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생각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고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걸 이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게 보면 지금 정치와 종교와 다단계의 사이비가 판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의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해볼 경우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내가 무슨 얘기하면 공감 안 해주는 사람들이 지역감정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들어주고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받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그 고통과 노력 없이 얻는 거 달리기 연습도 안 하고 뭐 잘 다닌다거나 근력, 고통이 없이 운동 없이 누가 뭐 근육을 붙여준다 하는 것처럼 다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돈 벌어 주리라. 주식 투자. 주식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주식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데 주식 쪽에서도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주식 정보를 알려주기는 알려줍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알려주는데 더 많은 걸 알려주겠다고 전화한다, 개인적으로 엮였다 그러는 순간에 돈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투자를 의뢰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 나의 자유를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어떤 나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 없는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는 순간에 사이비에 당해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약점을 노리는 지금도 주식이 옛날에 그 무슨 방송 유명 방송 유튜브 쪽에다 전화 한번 남겼다가 지금도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차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휴대폰 전화 이게 정말 방송 통신에서 그런 문제는 어떤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주식에 딱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식하면 다 망하지 않습니까? 버렸다 하더라 결국에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화를 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망하지 않았느냐. 아니 안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통장이 폭파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그 말을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이설로 돈 벌게 만들어줬다 하는 얘기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이제 망한다는 협박. 이게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내가 뭐 내 말을 들으면 엄청난 천국이 올 것이고 돈을 벌 것이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를 망할 것이다. 주고주 협박. 이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정말 나중에 정밀하게 또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필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독재 간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을 뺐죠.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할 때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죠. 3일 만에 정복,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가 전멸당할 것이다 하면서 무기를 이렇게 대주면서 미국의 기업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의 통신 지원과 그 다음에 각 세계 각 지역의 정보 위성 시스템 러시아군의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소수 병력으로도 러시아의 대군을 충분히 이렇게 막아가면서 전 세계에서 물자를 대주는 이러한 전략으로 전쟁이 대충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략은 굉장히 전쟁을 막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세계 질서 형성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나토에서 군사력을 지원해주지 않았던 점들 그래서 이게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움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민족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 아까 민족 국가를 저는 부정했지만 독재 국가라는 것은 사이비 국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침략을 합니다. 그때는 국가와 민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무장해제하고 인류의 평화와 인간 존중을 얘기하며 그 사람들은 존중 안 해주는데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총을 들이대고 쏘는데 그 뭐 한다. 어, 왼쪽 뺨에 총알을 맞으며 오른쪽 뺨에 총알을 대준다. 이건 아니죠. 그건 상황이 틀립니다. 이게 정말 그 어려운 이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그 국가가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익이 뺨을 때리면 우익한테 뺨을 때린다거나 반대 세력, 평화주의 세력이나 저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평화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죠. 집권 세력이 있으면 그 지배 세력들, 피지배 세력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들, 인권 탄압받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 탄압받는 국민들한테 그 희생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입니다. 총을 쏘는 자는 총으로 제압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때도 총으로 제압할 때도 민족의 독립이라든가 상황,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들의 자생력을 이렇게 발휘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 전체 인류를 위해서는 규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또 자주 독립의 어떤 그 자기들 국가 간의 단결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재건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자유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피로서 얻었다는 자주 정신이라든가 독립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그다음 국제 연대 속에서 지원과 협조, 자유에 따른 그런 협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이러한 희생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하는 남미나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신의 계시가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럴 때 정말 불의한 세력의 환란으로부터 정말 우리의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민간인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정의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국제 질서가 다시 재편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그러한 희생은 정말 민간인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운명적으로 제사를 지내서 온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자기가 받는 운명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열전, 그다음에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는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갈등 관계가 격화되는 관계 속에서 피하를 구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라든가 우리가 중국은 또 굉장히 강국을 생각하는데 저도 분명히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독재 체제의 비효율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강력함, 특히 기독교 국가는 아직은 그렇게 국가라고 벌써 얘기하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천주교라든가 그리스도교라든가 이슬람 세력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그러한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물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강력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계 인권 선언이 형성되면서 인간의 인권이라든가 자유와 그다음에 현대 법이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독교 국가들이 기술 국가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들고 지금도 보면 스웨덴의 무기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스웨덴 기독교 국가가 스웨덴, 스위스, 독일, 미국,
영국은 애매하지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아니고 영국 국교회 청교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떤 정의를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는 이런 정신도 강하고, 그다음에 직업 칼뱅은 또 칼뱅이 스위스였죠. 그런 어떤 직업 설명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일을 하는지 혼신임을 다해서 기계를 만들면 열심히 하고, 군대 생활하면 더 열심히 하고, 그 자기 직책에 맞게 열심히 사는 거, 이게 신의 뜻이다. 그러한 힘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떤 정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육체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걸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종교 개혁 이후로 일어났던 시민의 인권과 국민 주권, 시민혁명, 그다음에 이건 근대 사회, 그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와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 사상적으로 합리주의. 합리주의가 뭡니까? 차별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차별을 하는 것이죠. 이 차별이 커버리면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독재고 비합리주의고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 보호죠. 지금 우리 정치에서도 이게 좀 이러한 관념 부족으로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 힘 있는 사람들의 자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자유, 능력주의는 맞죠.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대입니다. 근대, 정근대적이지 않지만 근대적이죠. 약자 보호가 현대적인 약자 보호가 현대 국가의 원리이고 2차 대전 이후에 국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죠. 공산주의라는 인간은 또 자유주의를 해체하고 싶고 그쪽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그러냐, 약자를 팔아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팔아서 정의적인 행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팔아서 어찌 보면 국가에 해하게 되고 국민에 해하게 되는 걸 팔아서 자기가 집권하는 이런 거. 그게 다 나쁘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뭐 경쟁해가지고 내가 좀 누리고 자유 경쟁주의 하는 근대 사회보다 더 나쁜 게 사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 정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둘 다 척결 대상이죠. 국민의힘과 능력주의, 국민의힘과 약자를 보호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약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조금 잘못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약자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남성이 적입니까? 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는데 좀 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약자를 팔아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민주당 쪽에 그 사람들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 이거 저 개인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억지 내로남불, 자기들은 정인 같은데 불법은 다 저지르고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불법이 약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더 한다니까요. 오히려 불법을 시인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이 잘못했다, 검찰 잘못했다, 법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안 해야 이 민주주의가 유지됩니다. 최소한 하다가 걸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건 먹고 떨어지겠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하고 합의해가지고 재판 정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가지고 교도소를 가든지 아니면 추징을 당하든지, 이걸 좀 먹고 살 거를 좀 합법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하든지 잘못을 인정을 하고 가야죠. 그리고 정치에서의 가장 그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도의적으로 문제 일으키면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그거 안 하려고 하면서 자기는 정의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물러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죠. 불의한 자도 잘못하면 물러나고, 그건 자기 얘기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자도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습니까? 물러나야죠. 국리발세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양극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러나야죠, 둘 다.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핵심은 이것이 아닌데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것도 지금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얘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래 전쟁을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미래 후손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어린이들도 많이 죽고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그 나라의 뭐 독립운동을 떠났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이 무엇입니까? 일본을 물리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동남아시아, 일본을 물러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을 때 뭐 미군이 물질적 지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뭐 공산당, 모택통과 장개사 지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더 큰 미군이 직접 전투를 해가지고 일본을 항복시켜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항일. 그런데 또 우리는 뭐 항일이든가 독립 뭐 이런 정신은 중요 이렇게 하면서 반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논리 모순이라는 걸 잘 몰라요. 본인들이 그냥 모르니까 그런 그 하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허위증이라고, 자신이 거짓말 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상 불의한 사람들은 무력을 침공했을 때 우리는 자유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또 그 지킬수록 우리가 훨씬 더 미래 시대를 위해서 아까 민족과 국가는 제가 좀 약간 배척했지만 그래도 불의한 사람들하고 대항할 때는 그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으로 묻혀갖고 오기 때문에 대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미군이나 나토에 가입돼 있으면 미국하고 뭐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공격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분쟁을 하고 뒤에만 침공하느냐 마느냐 하기 때문에 공격을 했겠죠. 아무튼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너무 길어지나?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독일처럼 이용해야 된다는 건데, 독일 동독 통일해가지고 군사 확 줄여고 경제에 집중했습니다. 유럽 많은 국가들이 소련에 대항하지 않고 군사력을 확 줄이고 경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했죠. 너희들도 좀 무장도 해라. 스스로 지켜라. 왜 미군이 다 지켜줘야 되느냐. 그러한 과정 속 이란,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핵 다 폐기해버리고 전차 다 없애버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만 하려고 했었죠. 이래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럽이 무장하는데 트럼프 말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트럼프가 그렇게 말한 거는 우리는 트럼프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미국에서는 오바마 때부터 유럽에 무장 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GDP의 2%인가요? 거기까지는 군사비에 지출을 해라라고 하기로 약속했고 10년 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 이전에 침공한 거죠. 만약에 2%를 한 5년 10년 동안 투자했으면 침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나토의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주변과 강성하고 했으면 유럽이 독일이라든가 이런 게 독일, 프랑스, 영국이 좀 더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으면 러시아가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전쟁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미국이 중국하고 하기 때문에 힘의 공백이 생겨서 그렇지, 이걸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기타 국가들이 짱짱하게 받쳐주겠으면 이게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물자를 대주고 뭐 하지, 미국이야 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힘이 있었으면 바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사람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이 나 때리지 말아갖고 안 때리는 게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 마음입니다.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는 것이죠. 방어할 수도 있고 방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항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격해 볼 수도 있는 거 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물론 힘없는 사람도 반격할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처럼.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그 국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지원해줘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이라도 이렇게 뭐가 안 돼 있으면 자기들의 어떤 자주적인 의사라든가 정책 방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자유에 대한 그런 거 분명하고 전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들, 정치인들, 그 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전부 전선에 참전을 하고 후퇴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강력한 힘 때문에 세계인들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물자 빼먹고 전쟁 안 하면서 도와달라 하면 이거는 사기꾼 양아치 거지들이지 않습니까?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독립이나 이런 걸 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잠재적인 적인데 우리는 잠재적인 적을 반미 아니면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 얘기하죠. 일본은 우리 헌법과 같은 체계고 우리가 일본에서 받았으면 이게 뭐 친일은 아닙니다. 이게 50년 전 일본 제국주의하고 그다음에 근대 헌법과 현대 헌법이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헌법이고, 그다음에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 기타 주변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자유민주 헌법 체제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나라들 간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70년, 50년 이후로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결국 러시아라든가 이 공산 독재 국가와 전쟁, 이슬람의 어떤 그 독재 국가와 전쟁, 아프리카의 이런 분쟁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이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든가 미국과 일본이라든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쟁은 확률이 없습니다. 지금 절대 없습니다. 모르죠. 이게 중국이 사라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이렇게 북한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다른 방향으로 패권정이 있을 때, 그때는 이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러한 어떤 이슬람과 공산주의 독재의 어떤 이런 세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국제연대라든가 이런 인권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 국가는 형식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인류의 인권 중심의 세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뭐 그걸 오바마가 얘기했죠. 뉴 월드 뉴 월드 뭐죠?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원가요? 뉴 월드로 뭐 있었죠. 아무튼 신세계 질서, 이걸 오바마가 좀 추구하다는 그 말이 유행이 지났죠. 또 그러한 어떤 세계가 또 보면은 뭐 사단의 세계다라고 말하는 종교 세력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단의 세력이라는 게 인치주의와 사람의 조직의 세계고, 법치주의, 정의, 어떤 사람과 사람 조직이 아닌 법치와 정의가 법률로서 전 세계를 추종하는 것, 그게 말씀이고, 법이 언약이고,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모르죠.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그러면 이러면 기독교나 천주교도 좀 문제가 되죠.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사이비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많은 정통 기독교에서도 뉴 월드 오더, 맞아, 오더 질서, 로가 아니고, 아무튼 그거를 사단의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너무 막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화를 아니 세계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어차피 자기 죽을 목숨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육체가 대단히 위대한다거나 안성된 이런 증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다음에 반드시 마약에 따르는 쾌락이 사람의 고통을 주듯이, 반드시 어떤 쾌락의 대가를 육체는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은 부패해서 이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그런 부패한 시체를 신성하고 숭배하는 이런 어떤 오랜 전통과 문화가 있었죠. 그 신분질서의 차별의 결과입니다. 이걸 또 그날에서 사람을 절대 그 육체를 폄하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으로 깨끗이 닦고 항상 연마하고, 이 그릇은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릴지라도 정말 깨끗하고 준비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남용하지 않아야겠죠. 교만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 너무 추상적이었습니까? 너무 길었습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